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기업 취업 성공을 책임지고 있는 강사 박규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중에 계약직에 지원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약직 지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계약직 지원을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이런 상황이죠. 우선 그러니까 이 취업 준비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 공백기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 이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압박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말씀은 안 하시는데 밥은 잘 챙겨주시는데 요즘은 갑자기 계란 후라이 잘 안 해주시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필기 준비하고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그럴 거보다는 오히려 내가 뭔가 직무 역량을 좀 쌓을 수 있고 직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계약직으로 일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계약직의 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경우를 이제 종종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계약직에 지원하실 때 계약직에 대해서 좀 뭔가 이해를 좀 하고 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계약직도 이제 좀 종류가 있는데 우선 크게 나눠 보면 무기계약직과 유기계약직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부에서는 정규직으으로 분류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대부분 통상적으로 부를 때 뭐 공무직, 뭐 업무지원직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무기계약직들은 실은 계약직으로 많이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는 아주 실질적인 엄밀하게 좀 따져보면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직이니까 실은 정규직이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잘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되고 그런 일지는 않고 내가 근무하고 싶으면 끝까지 근무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무기계약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계약직이 있고 그 다음에 유기계약직이 있죠. 유기계약직이라고 하는 건 계약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직으로서 이제 어떤 계약 기간이 이제 정해져 있는 것들을 이제 좀 찾아보면 대부분 이제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이 많죠. 그러니까 공공기관, 공기업들은요, 이 육아에 대해서 어떤 출산, 육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정확히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 육아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뭐 남자 직원들도 육아휴직을 씁니다. 여러분들 뭐 육아휴직 지원하면 당연히 뭐 여직원이 하던 자리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 직원인데도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실제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게 또 육아휴직을 많이 쓰는 걸 많이 권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육아휴직 계약직들이 종종 많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계약기간에 정함이 있는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기계약직인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프로젝트 기반의 계약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특히 이제 이건 국제연구기관들이라고 부르는 이제 연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런 연구 쪽에 관련된 쪽이 많은데 어떤 정부의 어떤 프로젝트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의 계약직인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연구직들이 많은 경우, 그러니까 연구직 쪽이 많고요. 연구직이 아니어도 일단 사무행정인데도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어떤 한시적인 정책이나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계약직을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 계약직들이 이제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였죠. 일자리 안정자금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어떤 인상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 이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쪽에서 이제 어떤 계약직에 어떤 이런 한시적인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인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약직을 많이 뽑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약직도 이런 식으로 어떤 한시적인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계약직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유기계약직으로 나눠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별한 분류는 아니지만 뭐 시간제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시간제라고 하는 것은 근무 형태에 따른 분류인 거죠.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거냐 시간제로 근무하는 거냐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는데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것과 시간제로 근무하는 것은 이따가도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시간제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필기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시간제가 더 유리할 뿐만 아니라 또 시간제의 경우에는 경쟁이 좀 낮죠. 경쟁률이 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시간제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나쁜 계약직의 형태는 용역기관을 통해서 이제 파견을 오는 형태의 계약직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경우를 굉장히 가지 마시라고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용역기관 파견직의 경우에는 실제 그 파견 업체 소속으로 분류가 돼요. 실제 어떤 경력증명서나 이런 걸 발급을 받아도 파견 업체 소속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어떤 공공기관 계약직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 거기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업체를 통한 이런 파견직의 경우에는 실은 별로 정말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의 종류도 이렇게 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그 무기계약직을 좀 말씀드렸는데 무기계약직이 그러니까 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직이다 보니 이게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점들이 좋냐면 일단 나쁜 것부터 말씀드려 볼까요? 일단 나쁜 것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나쁜 점은 일단 월급이 작죠. 그리고 이제 승진이 안 돼요. 승진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업무의 난이도나 이런 게 이제 좀 어찌 보면 허드렛 일 같은 거, 남을 지원해주는 일,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좀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계약직은 주로 어떤 높은 어떤 기능에 좀 치우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선 지금까지 어떤 계약직의 종류나 어떤 계약직의 어떤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정부의 어떤 이번 정부에서 이 계약직 공공기관의 이 계약직에 대한 어떤 정책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실은 이제 이 공공기관의 이 비정규직의 좀 역사를 좀 쭉 밟아가다 보면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그 시절에 공공기관에 있던 비정규직, 공기업에 있던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화를 해줬었어요. 다 제가 해준 거예요. 다 좀 시끄럽긴 했지만 그래도 다 정규직 다 전환해줬습니다. 다 전환해줬는데 문제는 정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공공기관의 경영 정상화, 이런 경영 효율화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다 아웃소싱을 주라고 경영평가에 이걸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아웃소싱을 주도록 강제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내식당에서 어떤 조리를 담당해 주시던 직원분들 또는 청사의 시설, 조경, 청소 이렇게 하셨던 분들을 다 아웃소싱으로 다 빼버린 거예요. 이렇게 계약직들이 이제 막 양산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계속 늘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공기업의 계약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가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이건 안 돼. 이게 지금 비정규직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어 라고 판단을 했고 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하게 추진을 했고 거의 한 90% 작년 기준으로 한 90%가 다 정규직화가 됐어요. 그래서 정규직화가 됐는데 이제 정규직화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었냐면 공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무기계약직을 뽑아준 겁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뽑아서 작년, 재작년 채용 공고를 이제 여러분들이 쭉 계속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인데 200명, 300명씩 뽑았던 채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로 그러니까 정규직이니까 무기계약직은 이제 정규직으로 보니까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많이 채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고용을 해서 무계약직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아웃소싱을 준 업체들이 있었죠. 그런 곳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무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공기업들이 있었고 어떤 업무 직무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이게 그런 사정에 따라서 자회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자회사에서 새롭게 정규직으로 뽑아주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시끄러웠던 이제 인천국제공항 이런 한국공항공항, 한국공항공사 이런 곳에서 보안 업무를 수행하시던 분들을 이런 식으로 자회사를 만들어서
아예 그 비정규직으로 일하셨던 분들, 아웃소싱 업체에서 일하셨던 분들을 다 정규직으로 뽑아준 겁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좀 시끄러웠던 도로공사의 요금 수납원들이 이런 케이스였던 거죠.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정규직으로 뽑아줄 테니 그쪽으로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고, 노동조합 무기 그쪽에 이제 요금 수납원들께서, 일부 요금 수납원들께서는 싫어, 우리 정규직으로 뽑아줘, 우리가 그동안 도로공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잖아, 우리 뽑아줘, 대우해줘, 이런 갈등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자회사를 수립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이제 했었고요. 이것이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전에는 제가 어떤 공개 특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를테면 내가 취업 공백기가 길어지고 집안 사정이 많이 나빠지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정규직 전환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를 시켜줄 가능성이 크니까 공공기관 계약직 지원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 단계는 끝난 거예요. 지금은 이미 정규직화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정책적으로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지원하면서 나중에 정규직을 시켜줄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가시는 건 실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현실은 정확히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직으로 가시는 것은 정규직으로 뽑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이해하고 일단 계약직으로 지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왜 계약직으로 지원을 해야 되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느냐, 이런 어떤 계약직 지원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 마음이 편해요.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일단 내가 계약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근무를 하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일단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건 이제 무기계약직이면 더 그러겠죠. 유기계약직이면 좀 약간 불안감이 남아있긴 하겠지만, 무기계약직으로 딱 합격하는 순간 여러분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일단 큰 고비를 하나 넘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취업을 준비하시는데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경제적인 문제를 깔끔히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많은 연봉을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습니다. 무기계약직이어도 또 계약직이어도 어느 정도 연봉 받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내가 그동안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궁상떤다는 표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취업 준비하다 하면서 마음껏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못 사 먹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고통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일단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도는 사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삼겹살 친구 만나서 내가 카드 한번 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이것이 나중에 실제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력 단절이 끊어지고 새로운 경력을 쌓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경력자가 되는 거예요. 경력자가 되는 거고, 더더욱이 공공기관, 공기업에서는요, 공기업 경력자를 우대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 취업을 할 때 유리한 거예요. 특히 내가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기업의 정규직은 말할 나위 없이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공공기관을 지원하더라도 역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받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들이 내가 실제 정규직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업 계약직이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기업 계약직으로서의 단점도 분명히 있겠죠. 어떤 단점이 있냐? 우선 첫 번째, 취업 준비하는 게 어려워요. 어렵죠, 당연히. 왜냐하면 낮에 근무해야 되거든요. 출근해서 일해야 되거든요.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와서 공부할 시간을 확보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기가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 필기 공부 시간을 확보해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취업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민간 대기업 계약직 이런 데 절대 쳐다보지도 마라 이런 조언을 많이 해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민간 대기업의 계약직은 정말 나빠요. 왜 나쁘냐면 이게 당장 뭐 정규직 전환 이런 건 전혀 뭐 상상할 수도 없고요.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일단 쫓기는 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업무 강도가 너무 세요. 근무하면서 계약직으로 민간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내가 취업 준비한다는 건 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은 그에 비해서 낫다는 거예요. 하지만 역시 직장 생활이다 보니 필기 준비하는데 취업 준비하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장 큰 문제점은 현실에 안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연봉이 나쁘지 않거든요. 물론 정규직에 비해서는 낮지만 그래도 중견기업에 비해서는 잘 받았거든요. 중견기업만큼은 받으니까 일단 안주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1년, 2년을 금세 보내. 그동안 지쳤으니까 일단 직장생활 하니까 재밌으니까 직장에서 또 인정을 받으려고 해. 일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야근하면서 열심히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이제 안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경우 있죠. 뭐 이를테면 결혼 정년기가 다 돼서 이를테면 결혼 약속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결혼 이런 거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취업 기간이 아까 취업 준비하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이 취업 준비 기간이 오히려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6개월, 1년 정도 바짝 준비하면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데 계약직이라고 하는 좀 쉬운 길을 선택하다 보니 오히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취업 기간이 장기화되는 이런 단점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좀 이해하고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고민을 하시고 이것은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 따라야 돼요. 내가 너무 지금 힘들어. 부모님의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을 좀 점점점 부모님께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내가 보면서 취업 준비하는 게 내가 힘들고 나 스스로도 너무 지치고 내가 경제로도 너무 힘들고 또 그 다음에 공백기가 벌써 2년 3년 길어지니 이런 경우라고 하면 계약직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 대기업 이런데 이런 계약직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마시고 공공기관의 계약직을 목표로 하시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기관의 계약직에도 무기계약직이 있고 유기계약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유기계약직을 먼저 고려해 보시라는 거예요. 무기계약직을 먼저 지원하시고 그걸 먼저 우선순위를 두시고 그 다음에 유기계약직,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이라도 하시는 거 그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계약직으로 지원하실 때 좀 고려하셔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우선 첫 번째 근무 조건을 좀 따져봐야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무기계약직이면 일단 좋습니다. 유기계약직인지 무기계약직인지 일단 고려하셔야죠. 그 다음에 연봉 생각하셔야죠. 연봉 어느 정도 주는지 좀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의 연봉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 가면 계약직인 걸 이제 이를테면 계약직이라고 가정하면 연봉 많이 주는 무기계약직, 뭐 연봉 조금 주는 무기계약직 이 큰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기관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으니까 좀 선택의 폭을 너무 이렇게 따지지는 않는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어떤 근무 조건들은 따져봐야 되겠죠. 이왕이면 연봉도 많이 주는다면 더 좋으니까 일단 그거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출퇴근 시간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면 집은 저기 뭐 강동구, 뭐 잠실 쪽인데 근무지는 인천, 송도 이러면 실은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다니기 어렵거든요. 연봉도 작은데 송도에서 원룸 구해서 생활할 수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퇴근 시간, 근무지, 주거 조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안정성 이런 부분에 이제 무기계약직 말씀드렸죠. 근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겠죠. 그래서 무기계약직이면 최고고 그 다음에 뭐 1년짜리 계약직이면 좋고요. 6개월짜리면 좀 고민해 보셔야죠. 3개월짜리라면 오히려 안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계약 기간들 이거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특히 육아휴직 대체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가 많고 이게 이제 그래서는 안 되는데 가끔 육아휴직자가 갑자기 복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면 이게 공중에 붕 떠버려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애정이 없이 관두고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또 기관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육아휴직은 좀 두드리면 좀 피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두드리면 긴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하실 때 채용 공고를 반드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채용 공고가 얼마나 자주 나왔는지, 또 얼마나 많이 뽑는지를 좀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채용 공고가요, 뭐 이를테면 6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데 한 2명, 3명씩이 아니라 한 10명씩 단위로 뽑아. 이런 경우면요, 중간에 관두고 나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 어떤 채용의 횟수나 인원이 적은 데가 오히려 또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우리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건 잠깐 쉬어가는 거예요. 잠깐 디딤돌로 쓰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직을 지원하실 때 또 고민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정규직 취업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를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근무 강도를 좀 따져보세요. 가끔 보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일자리 안정자금, 이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였었는데, 일자리 안정자금 물론 뭐 다 케바케죠. 지사마다 다 다르긴 하는데, 너무 강도가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어서 공부를 못했어요. 이런 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은 지원하실 때 업무 근무 강도가 좀 약한데 좀 공부할 시간을 좀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쉽게 표현하면 좀 널널한데, 이런 데면 더 좋겠죠. 왜냐면 내가 취업 준비할 수 있으니까, 공부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근무 강도 꼭 좀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이제 계약직으로 근무하셨다라고 하면 어떤 경력을 쭉, 여러분들 어떤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면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이런 식으로 어떤 경력의 어떤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커리어 패스라고 하는데, 이런 커리어 패스를 정확히 하나로 그냥 쭉 타고 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인지, 또는 여러분들 경력과 맞는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건축을 전공했던 학생이 뭐 사무 쪽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보다는 건축을 전공했던 학생이라면 건축과 관련된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경력을 좀 반드시 고려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공기업에서 정규직 채용이 얼마나 많은지도 좀 따져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지원하는 공기업에서 내가 계약직으로 지원을 할 때, 이를테면 그러니까 큰 공기업이 대부분 이제 그런데, 채용 규모가 크면, 그러니까 내가 계약직으로 지원하는 공기업이 규모가 커요. 직원 수가 많아요. 그러면 채용 인원이 많겠죠. 그러면 내가 훨씬 더 지원해서 정규직으로 합격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직원 수가 굉장히 한 뭐 100명밖에 안 돼요. 자, 1000명인 뭐 2000명인 공기업과 직원 수가 뭐 100명인 공기업과 계약직이 떴어요. 계약직이 떴을 때 고민할 때 당연히 채용 인원이 많은 공기업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나중에 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지원해서 채용을 할 때, 내가 취업을 할 때 훨씬 더 기회가 많이 주어지니까. 그런데 이를테면 100명이잖아요. 100명이면 매년 한 2명, 3명밖에 안 뽑는다라고 생각하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보람이 없다는 거예요.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정규직에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건데, 2명, 3명밖에 안 뽑으면 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기회가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좀 이왕이면 좀 큰 공기업에 가서 채용 가능성이 높은 곳에 가서 계약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계약직으로 지원하실 때 인턴을 먼저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좀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좀 정리를 좀 다시 해드릴까요? 우선 공기업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실 때 목표로 하셔야 될 것은, 첫 번째, 정규직이 가장 좋죠. 무조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채용형 인턴이 좋아요. 왜냐하면 채용 인턴은 거의 다 전환해주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용형 인턴이면 좋고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이 괜찮습니다. 무기계약직이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계약직과 인턴을 할 때 이 부분인데, 이 상태에서 인턴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턴이. 왜냐하면 인턴으로 근무하는 게 되는 것들은 계약직보다는 인턴으로서 근무하면서 훨씬 더 뭐랄까, 취업에 대한 끈을 놓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취업을 할 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우리 회사에서 근무했던
계약직 직원 우대해줍니다. 우리 회사에서 근무했던 인턴을 우대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딱 채용에 서류 전형하거나 어떤 채용 공고를 보면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른 공기업을 지원할 때는 청년 인턴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물론 공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서류 전형할 때 그러니까 어떤 가점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대를 해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반영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청년 인턴의 경우에는 훨씬 더 가능성이 크니까 계약직을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인턴을 먼저 목표로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턴을 목표로 좀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인턴으로 지원할 때 인턴 경력을 이미 가지고 계시거나 경력이 많다고 하면 인턴을 굳이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턴 경력도 없고 경력이 없으면 인턴 하는 거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직 지원하실 때 우선 계약직을 노리시는 거 괜찮다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까지 쭉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어요. 계약직으로 지원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될 생각이 있는데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계약직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잠시 쉬어가는 거예요. 잠시 쉬어가는 거니까 절대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평생 여기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거 아니니까 내가 어차피 정규직으로 갈 거니까 잠시 쉬기 위해서 내가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안주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근무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연봉도 작아, 승진도 안 돼, 뭐 실은 내가 이렇게 허드렛 일 해야 돼, 속상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웃어 넘기십시오. 내가 평생 여기 있을 거 아니니까 잠깐 쉬어가는 거니까 일 배운다 라고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현직자, 그러니까 지금 선배들이죠. 정규직 직원들하고 좋은 관계, 팀장님하고 좋은 관계 맺으면 맺을수록 내가 언젠가 분명히 도움 받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면서 속상한 일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좀 자존심 상할 때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일하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실력 쌓아서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정규직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정규직 합격하고 나서 그때 혹시라도 나 기분 나쁘게 했던 사람들한테 콧방귀 한번 킁 보여주시면서 딱 쿨하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 세 번째, 일하면서 취업 준비하는 거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 이 악물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각오 단디 하시고 가셔서 공기업에서 일단 무계약직으로 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면서 실력 쌓아서 가시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공기업에 계약직으로 지원할까 말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의 각각의 사정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제가 드렸던 말씀만 너무 확 믿지 마시고 좀 더 알아보시고 고민하시고 주변에 다른 선배들한테 좀 많이들 조언 구하셔서 좋은 선택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공기업, 공공기관의 계약직 좋은 선택 될 수 있습니다. 자, 대신 절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을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쉬었다 간다, 더 열심히 할 거야,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야 라고 하면 좋은 선택 되니까 저 믿고 한번 도전해 보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공기업 취업 성공 제가 끝까지 힘차게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공기업 취업 화이팅! 감사합니다.